자, 여러분. 네. 지금이 토요일 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비 에르난데스 오피셜 사실 뭐 좀 예측이 됐었던 건데 네. 알사드 쪽에서 먼저 오피셜을 띄웠기 때문에 뭔가 이 바르셀로나 오피셜이 뜨지 않으면 영상을 찍기가 애매했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오피셜도 오늘 우리 시간으로 뭐 오전 중에 다 발표가 됐고 영주 형이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하러 가시잖아요. 네네. 12시 경기죠. 네. 근데 약간 사비 에르난데스가 왔지만 뭔가 많이 기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기뻐요. 아, 그래요? 나 많이 기쁜데 지금 힘들어서 그래. 왜 힘드시죠? 어제 캠핑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죠? 유명산에 갔다 왔습니다. 유명산? 네, 어디? 양평에. 양평. 네. 이제 좀 춥죠? 이제 춥죠? 예. 춥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장단이 있어요. 예. 네. 혹시 형수랑 갔다 오셨나요? 아니, 혼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형수랑 갔다 왔으면 훨씬 더 좀 기분이 다운되셨을 텐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자꾸 그런 식으로 모이지 마. 그래도 영주 형이 굉장히 또 로맨틱하게 와서 저희 지금 왔는데 초코파이, 풍년제가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만 2개 가져갈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또 형수를 주겠다고. 네. 더 많이 가져가라고 그러셨더니만 이제 더 많이 가져가면 버릇 나빠진다. 야, 그걸 밝히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예. 않았고요.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네. 하나씩만 갖고 가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여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자, 사비 에르난데스가 발표가 됐고 이번 경기에 바로 나오진 않죠? 네. 그 카탈루냐 더비부터 팀을 이끌게 되고요. 예. 일단 2024년까지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맺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알사드에게 위약금을 500유로 줘야 돼요. 500유로요? 네, 500만 유로. 500유로면 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나 500만 요즘에 유로. 돈 개념이 없다. 예. 네. 하도 빚이 얼마다 막 이러니까 돈 개념이 없어져. 네, 500만 유로라고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알사드 쪽에서 먼저 밝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250만 유로, 그리고 사비가 250만 유로를 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제 사비가 250만 유로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타르 홍보대사 역할을 계속하면서 그거를 좀 하는 걸로? 그걸로 해서 이제 차근차근 250만 유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비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팬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A매치 주간 그 타이밍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매치 주간 끝나고 카탈루냐 더비부터 이 바르셀로나 이끌게 됩니다. 네. 뭐 이게 이미 지난번에 영주 형이 사비 에르난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기대되는 점도 있지만 역시 걱정되는 점이 공존하는 감독이에요. 네.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이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르셀로나 철학을 아주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고 네. 어느 쪽이 좀 크신가요? 딱 5대5인가요? 아니면 기대되는 게 더 큰가요? 기대되는 게 더 커요. 8? 네, 8까지는 아니고 한 7? 7 정도 7대 3? 네. 7 정도는 기대되고 정말 3 정도는 우려예요. 걱정. 네, 걱정이에요. 네. 일단 기대되는 점은 전술적으로는 확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훨씬 좋아질 거라고. 훨씬 좋아질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사비가 알사드에서 팀을 이끄는 전술 자체가 그냥 바르셀로나 전술이라고 보면 돼요. 유사하다. 네, 거기다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격 라인 내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 부분적으로는 한정된 공간에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풀백이든 윙백이든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러니까 역할로 보면은 풀백도 윙백처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측면 쪽에서 공격을 더 전개시키고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 쪽에서 패스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 전술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건 있잖아요. 카타르의 알사드가 워낙에 선수단이 압도적인 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전술을 잘 녹였을 때 타 팀과 격차가 컸던 건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선수단으로 봤을 때 사실 부분 좀 밸런스 안 맞는 곳이 있고 그리고 다른 팀들과의 차이가 알사드의 차이와는 좀 훨씬 더 줄어들고 아니면 몇몇 팀들은 바르셀로나보다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비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반드시 해봐야 될 문제고 이 이야기는 결국 1월 이적시장 선수 영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라포르타 회장이 최대 3명을 영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명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해야 된다. 네, 매각을 해야 돼요. 네, 라리가 살러리 캡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3명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단 쪽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아구에로가 부정맥 문제 때문에 3개월 동안 출전할 수 없고, 그리고 루크 도용은 이제 이라는 게 판명이 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비는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디슨 카바니,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 그리고 뭐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이런 선수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영입할 돈이 있느냐? 이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또 구비가 될지는 좀 봐야 되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쿠만 감독 경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1,200만 유로라고 하는데 일단은 바르셀로나 쪽에서 야 좀 깎아줘. 네, 쿠만은 너 레전드잖아. 절대 노. 설마 이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알사드 쪽으로 넘어가서 뭐 알레만이라든가 유스테가 협상을 벌인 이유는 결국은 위약금을 줄이기 위한 조금이라도 까자. 네. 사비하고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비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사드 팬들에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관계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포르타 회장에 대한 비판으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의 현실을 봤을 때 라포르타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아예 CBC 펀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했어야지.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부진이 엄청 길어질 수 있다. 단기간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CBC 펀드를 받았다면은 메시가 남았을 것이고 새로운 선수들 계약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순위는 일단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포르타 회장에 대한 비판은 그거예요. 너무 독보장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라포르타가 와서 현실을 보면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메시가 떠났고 나갔고 바르셀로나 첫 유러피언컵 우승의 주역인 쿠만을 경질시켰고 그렇지. 그리고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사비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 지지부진했다. 더 빨리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포르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맞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사비가 오고 사비를 지원하는 것, 그러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 이게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실 라포르타를 제가 옹호하려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좀 비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라포르타가 잘하고 있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전에 쌓아놓은 돈이 진짜 참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크긴 크죠. 그러니까 뭐냐면 라포르타가 회장을 시작했을 때 0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에 시작했죠. 네, 마이너스 저 한참 밑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 차려야지. 그건 맞아. 그래,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안 되지 그거는. 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욱하게 되네요. 어쨌든 라포르타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더 좀 기민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은 확실히 있다. 네. 그러니까 사비가 우리가 알기로는 발베르데 감독이 경질됐을 때 그때 바르셀로나 쪽에서 사비에게 제의를 했고 사비가 나 아직 경험이 부족해.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영입하는데 실패를 했다. 요 한 건만 알고 있는데 스페인 쪽 언론에 따르면은 바르셀로나가 한 4차례 정도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계속 또 있었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찔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키케 세틴 때도 쿠만 오기 전에도 쿠만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회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때도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도 폰트 쪽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찔렀는데 결국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비는 올 거라고. 왜? 지금이 사비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맞아. 지금 만약의 경우 사비가 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한 대로 안 펼쳐져. 정말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선수들하고 갑자기 불화설이 나오고 막 싸워. 이러면서 그래도 이것을 사비를 탓할 수 있느냐? 애매하죠. 이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상황이 이런데. 네. 근데 여기서 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럼 영웅 되지. 그러면은 사비 오 나이 사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싸우싸. 야 진짜 싸싸우싸다. 싸싸우싸. 사비 오나이 사비. 싸싸우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비는 이거 분명히 잡을 거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사비 입장에서도 카타르 리그에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야 카타르에서 이 정도 수련하고 연마했으면 이제는 중원으로 나가볼까? 봐야지. 와야지. 그래서 이제 무림에 나가서 한번 그치.
그 자웅을 가려볼까? 네. 딱 이런 생각 갖고 이제 바르셀로나 돌아오는 거죠. 근데 상태가 본인이 와보면 아마 알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존나 심각하네. 생각보다 존나 심각하다는 걸 알고 올 겁니다. 알고 올 거다. 네, 알고 올 거고 생각보다 존나 심각하다는 걸 다시 깨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보기보다 더 나쁘겠지? 그래 나쁠 거야. 그리고 왔는데 더 나쁜데? 그래, 최악을 상정하고 왔지만 진짜 지하실이 있구나. 네. 예. 야 덴벨레가 돌아왔다며 이 새끼 또 부상이라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비가 쓸 수 있는 자원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비 미드필더는 갖춰져 있어요. 오히려 갖춰져 있다. 공격 쪽에서 공격이 문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비가 3백이나 뭐 4백이나 혼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보다는 수비수 한 명을 더 늘리기를 원해요. 투톱이면 뭐 어쨌든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투톱이면은 3백, 백스리도 괜찮고 그리고 3톱이면 백포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원톱일 경우에는 백포인데 양쪽 사이드가 먼저 완전히 올라가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빌드업에서 한 명이 더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미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는 해봤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프랭키 도용을 이용해서.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이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서 백스리가 되고 올라오면서 백포가 되고 이 상황을 해봤거든요.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의 경우 그냥 대놓고 백스리를 쓴다고 할지라도 렁글레를 써도 되고 결국 이제 올해 렁글레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 괜찮잖아요. 올해는 뛴 거에 비해서는 잘하죠. 왜냐하면 많이 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벤치에 썩히면 안 돼. 움티티는 그냥 썩혀야 돼. 걔는 안 돼. 걔는 구제불능. 걔는 그냥 묵은지라고 생각해. 한 10년 묵혀놔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고. 10년 묵혀서 팔아요? 만나려면은. 예. 그리고 이제 렁글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써라. 왼발 센터백 필요하니까 백스리에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데려간다 그러면 보내고. 그런 상황이면 되죠. 거기다가 사비 입장에서는 라인 자체를 올리니까.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간격을 좁게 형성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만 소위 얘기하는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요. 맞아. 그러면 결국은 볼이 없는 선수도 계속해서 볼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간격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할 때 당연히 수비 라인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세컨볼을 놓치거나 상대의 역습에서 한 번에 뚫렸을 경우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돼요. 속도가 돼야죠. 그래서 사비는 수비수들의 스피드를 높게 본다. 그래서 피케가 오히려 출전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하고 아라우오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얘기니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프랭키 도용이 있으면 백스리, 백포 다 쓸 수 있고 프랭키 도용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중원에 책임질 선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니코, 가비, 페드리.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미드필더 라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비보다는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이 문제예요. 최전방도 그렇고 측면 공격수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바나 데스트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데스트 오른쪽 윙어로 썼잖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좌우 측면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결국 공격 쪽인데 원톱 자원이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 지금 데파이가 확실한 해결사다? 이렇게 아니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안스파티가 출전 대비 골수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 어린 선수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과중한 무게감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건 안스파티에게 못할 짓 아니냐. 이러다 큰 부상 또 나오면 어떡하냐. 덴벨레는 한 경기용인 것 같아요. 지금 뺍시다. 걔는 걔는 부상 복귀한 다음에 아꼈다가 엘 클라시코 때 한 번 쓰면 딱 한 번씩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공격은 계속 문제잖아요. 덴벨레가 없다면. 물론 이제 사비 같은 경우에는 3-4-3을 쓸 때라든가 4-3-3을 썼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측면 쪽으로 윙백들이 올라가서 넓게 펼쳐서 수비 간격을 늘려놓으면 폭을 확보해야 되니까. 중앙 쪽에 있는 미드필더하고 공격수하고 합을 맞추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축구를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윙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윙어 역할을 윙백이 사이드백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중앙 쪽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안수파티는 되거든요. 안수파티는 여기에 딱 어울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오른쪽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비에게도 있겠죠.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기 전까지는 그걸 해결을 본인이 좀 해야 되겠네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비라든가 니코라든가 누군가를 한 명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올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격 쪽에서 다양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안수파티를 위로 올린 다음에 쿠티뉴를 그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좀 봐야 된다 이거는. 근데 결국은 골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라든가 아니면 측면 공격수 영입은 1월에 반드시 있긴 있을 된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어본 다음에 첫 번째 경기나 아니면 그 직전에 뭐 프리뷰 개념으로 혹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비 헤르난데스의 어떤 첫 경기의 어떤 소감을 또 영정과 함께 해볼 텐데. 네. 전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좋아요. 그런가요? 저는 사비가 축구 철학이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을 이어간다는 거, 바르셀로나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팬들이 보기에 결과가 안 따르더라도 우리 축구하고 있구나. 그렇지. 과정은 있어야 돼. 나아가고 있구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사비가 왔을 때 효과라는 게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맞아. 그리고 뭐 스페인 언론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한 크루이프가 선수 생활 바르셀로나 마지막하고 감독으로 왔을 때, 펩 가르디올라가 왔을 때, 루이스 엘리케가 왔을 때 그 기간보다도 사비는 더 빨리 왔다. 네, 6년 6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와서 더 빨리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본다면. 네,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래서 사비가 어떤 축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바르셀로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축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격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안 따를 수도 있다. 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반에 이 사비 감독의 축구를 자리매김을 하는데 좀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비 감독이 생각하는 그 묘수들이 딱딱딱딱 찾아진다면 뭐 프랭키 더 용을 어느 위치에 썼을 때, 페드리를 어느 위치에 썼을 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이 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합시다. 네. 싸싸오싸. 네. 사비 오 나이 사비 마지막은 빼죠.